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영역 차윤입니다. 자, 새로운 TCC 영상으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뭐냐면요. 바로 학습 진도가 느린 학생들, 또 반수생들, 그러니까 1학기 때 조금 타이트하게 나를 이렇게 밀어붙이지 못한 학생들이 여름방학과 남은 시기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목은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건 팩트야.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겨울방학 때 또 쉼 없이 달린 학생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약간 느슨하게 공부를 했다라든지 대학을 다니다가 온 반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분명히 늦은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름방학 및 이후 학습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잘 따라오고 선생님 지금 샤샤 강좌 지금 녹화를 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 강좌까지 쭉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페이스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랑 처음 만날 학생들 또는 지금 막 학습 계획을 지금 제대로 세우고 있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런 거야.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포기해야 점수가 오릅니다. 수능에서 학생들이 잘하는 포기가 있지.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22번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식, 주관식 최고난 공통과목 최고난도 문항. 22번 문제 같은 경우 학생들이 포기를 되게 잘해. 왜? 그 문제는 어차피 시간이 충분히 들어서 풀어봤자 풀기도 쉽지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풀어도 기껏해야 4점이고 9번도 4점이고 내가 똑같이 못 풀었다고 하면 당연히 평범하고 쉬운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22번이나 30번은 포기를 되게 잘해요. 그런 것처럼 전략적으로 어떤 특정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랑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상태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가 있고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남은 시간이 앞으로 4달 남았어. 내가 학습 상태가 이러이러해.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남은 4달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뭐는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에서 이제 멀어지고 뭐는 반드시 해야 되고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출발이 늦은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뭘 해야 되느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수학은요. 개념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학습 안에 당연히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분 문제야. 그러면 미분에 대한 개념학습을 하는 게 끝이 아니라 미분 문제가 있는데 수능의 최근 트렌드는 연산 문제는 이러이러하게 나오고 활용 문제는 이러이러하게 나오는데 그 활용 문제가 최근에 이런 추세로 나와서 난이도는 이렇게 되고 따라서 작년 수능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이 정도까지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출 분석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누가 합니까? 여러분 혼자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내가 미분 연산도 잘 못하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강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개념학습은 공식이나 이론 따위가 아니에요. 수능이라고 하는 과목,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은 정의 해석이 되게 중요하고요. 연산은 조금 라이트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정의를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문제 하나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방법과 이론들을 단원별로, 과목별로 꼼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개념학습과 수능 기출문제 분석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가 기출문제를 풀지 않고 수능을 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기출문제는 수능 그 자체 아닙니까? 수능에서 나왔던 문항들을 모아놓은 기출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푸는 거는 필수인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몇 개년치 기출을 풀어야 됩니까? 평가원 모의고사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학력고사 풀어야 됩니까? 학력평가 풀어야 됩니까? 교육청 문제 풀어야 됩니까? 사관학교 문제 풀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수능 기출문제라고 하더라도 교육과정 개편이 되면서 예전에 출제가 되었지만 현행 교육과정에 빠진 것도 있고 현재 트렌디하지 않은 올드한 형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풀 필요가 중요도가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사관학교 문제나 학력평가 문제도 최근 수능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은 당연히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쌤이 이제 기출 시너지라고 하는 교재를 구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교재만도 여러분이 구해서 풀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가 아무리 늦어도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제 그 밖에 뭐 엔젤을 풀어야 되느냐, 모의고사를 몇 회분 풀어야 되느냐, 뭐 EBS 교재 풀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하면 좋지만 그리고 상위권 학생은 대부분 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질문하는 게 뭐냐면 쌤 기출 문제가 어렵던데요. 뭐 무슨 뭐 센수학이나 뭐 무슨 내신용 교재 문제에서 먼저 연산을 한 다음에 기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학생들이 물어봐. 근데 일단 현재 수능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하고 기출 문제를 수학 세 과목에 걸쳐서 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기출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출 문제 스펙트럼이 되게 넓거든요. 2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가 반 이상이고 4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수능 문제는요. 연산 문제가 내신보다 훨씬 더 심플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 중에서 3점짜리 문제는 어쩌면 내신 문제보다도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라도 푸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100% 다 소화를 못 하더라도 내가 강의, 개념 강의 들으면서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은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개념 강의가 끝나고 얼마 안 있다 기출문제도 끝나고 그 대신 내 상태가 기출의 최고 난도는 못 풀었지만 적당한 수준의 한자리 문제까지 다 풀었고 만약 기본기가 있다고 하면은 최고 난도 문제까지 다 풀었고 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는 게 혼자 공부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지만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 의외로 금방 할 수가 있고요. 기출문제 풀이도 중킬러급, 킬러급 문제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어느 정도 난이도의 문제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이제 강의 중에서 개념 강의가 인사이트 강의야. 인사이트 강의가 늦게 출발한 학생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구성해놨거든요. 이제 강의 목차인데 보면은 뭐 강의가 있어요. 뭐 1강, 2강, 3강, 4강 지수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1강 보충, 2강 보충, 3강 보충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초 강좌, 고1 수학, 중학 도형 이런 것들에 있는 것 중에서 1강 공부하는데 필요한 막 지수로그 함수 공부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대칭성 이런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보충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거야. 공부할 때 학생들의 학습 상태 다르기 때문에 이 메인 강의는 쭉 따라오되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필요하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도치 강의 같은 경우도 따로 교재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 한 권에 한 50여 개의 주제를 짧게 테마별로 구성해서 마치 사전처럼 공부하다가 함수 모르면 찾아봐. 공부하다가 삼각형 도형의 성질 모르겠으면 찾아봐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인사이트 강의를 메인으로 하고 요거를 같이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요. 기출문제 집을 따로 구성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수학의 점수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오르거든요. 강의 듣는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그냥 이해를 한 거야. 근데 실전에서는 아무 도움 없이 내가 문제를 풀어서 답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개념 강의 듣고 이해를 했어. 점수가 안 오릅니다. 한 번 강의를 듣고 이해를 했어. 이걸 내가 끊임없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체화를 시켜야지 점수가 오르는 거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 거는요.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푸셔야 돼.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이 수능 당일날 풀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푸는데 기출 시너지는 교재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뭐 사관학교 문제나 학력평가 문제도 좋은 문제들은 실어놨고 평가 모의고사 문제를 단원별로 주제별로 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훈련을 하고 인사이트 강의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강의 들을 때 강의 듣고 혼자 공부할 땐 요거 풀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단원별, 유형별, 최신 기출문제 전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기출문제도 필요한 것들은 선별해서 수록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당일까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누가? 늦게 출발한 수험생들이.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늦었습니다.
그런데 늦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수학 세 과목에 대해서 기출문제 분석하고 이론 개념학습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모두 다 풀고 이거를 복습할 수 있는 시간까지 충분히 남았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지 어떻게 따라오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지 시간이 부족하거나 기초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당장 시작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쌤은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